안녕하세요.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지난해, 그러니까 2022년이죠. 국내 펀드 수익률하고, 그리고 미국의 S&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또 ETF 상품도 많으니까, 펀드 수익률을 비교해 봄으로써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포유 환율 연구소 방송을 듣고 투자한 실적하고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우선 지난해 우리나라 공모펀드들은 굉장히 어려워요. 사모펀드들도 뭐 1위가 뭐 0.9%니까 1%가 안 되죠. 그러니까 1등이 그 1%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나머지 99.9%는 마이너스일 확률이 아주 높죠. 그걸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나 하면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하락률이 10월 기준인데 2월 말하고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러니까 약 한 20% 정도 빠졌죠.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뭐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보면 되겠죠. 여러분 마이너스 20% 이상이면, 그러니까 마이너스 10% 정도면 성공한 거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시장 그 하락률보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. 그런데 이제 S&P 50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21년 사실상 7월 6월부터 하락을 했으니까, 미국은 2022년 1월부터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락폭이 오히려 클 거예요. 근데 S&P가 약 한 20% 하락했으니까 그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38%네요. 그때 이후 최고로 이제 안 좋았다, 최악이다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시장은 뭐 아주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되고, 또 어떻게 보면 잘만 대응을 하면 또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돼요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헤지 펀드인데, 물론 헤지 펀드도 상위 한 30개 회사는 20 내지 70% 정도 수익을 냈고요. 그 다음에 그 30% 밖에는 헤지 펀드도 손해를 좀 많이 본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해요. 대표적으로 그 블랙락이 아마 제가 그 어느 정도 느끼기로는 구조조정도 하는 거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 낸 거 아니냐, 헤지 펀드임에도 불구하고. 그러니까 헤지 펀드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. 한 20개를 봤는데 뭐 최고는 한 100% 정도 되고 한 회사예요. 2등이 한 70% 되고 나머지는 뭐 50에서 한 2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, 또 어느 타이밍에 그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포유 환율 연구소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 실제 있었던 거니까, 지난해 그 초에는 포유 환율 연구소는 매도 의견을 냈죠. S&P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시가 안 좋다 했으니까 주로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, 초에는 매도 의견을, 3월에는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 의견, 아주 짧은 시간이죠. 그래가지고 또 4월 초에는 매도 의견, 심지어는 인버스 투자 의견까지 냈는데, 그러다가 2022년 9월 세미나 이후 연말까지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또 냈죠.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헤지 펀드만큼이나 수익률이 좋아요. 개별 종목 엔비디아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은 뭐 헤지 펀드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고요. 테슬라도 마찬가지 같고, 하여튼 그런 그 업종은 반도체 업종도
뭐 올해 들어와서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, 그래 얕던 뭐 지난해 한 3개월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. 뭐 9월에도 보면 S&P 뭐 500이나 나스닥 모두 9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상당히 뭐 그 행보거든요. 박스권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, 2% 사이에서 그 월말 기준이기는 한데 등락했으니까 거의 뭐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분기 동안 여러분들이 뭐 마음고생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, 또 주식 투자라는 것이 한 3개월 정도 또 마음고생 하지 않고 뭐 성공할 수도 없죠. 앞에서 그 연간 수익률이 뭐 S&P 500이 약 한 20%고, 그 다음에 그 나스닥은 거의 뭐 33% 가까이 되고,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뭐 약 한 37% 마이너스 수익이죠. 그런데 뭐 연간이 그러니까 뭐 지난해 10월부터 아니면 9월부터 들어갔다고 하면 3개월 정도 기다려 가지고 지금 한 6개월 됐네요. 6개월 만에 한 21%, 개별 종목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90% 내지는 100% 넘죠. 그 테슬라도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한 6, 70% 올란 것 같고, 저점 대비로는 그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부분 2023년 1분기 그죠? 올해 1월부터 3월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잖아요. 지난해 연말에. 오히려 그때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오히려 거꾸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앞 시간에 거꾸로 간 사람은 마이너스 20%, 그런데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플러스 20%니까 단순히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뭐 40% 차이니까, 종목별로 보면 뭐 인버스도 그런 펀드도 있고요. 종목을 중심으로 인버스 투자 상품도 있고,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가지고 또 뭐 게임하는 것도 있고, 또 지수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, 원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손실이 더 생겼을 거 아니냐. 특히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원래 1분기도 수익률이 거의 없거나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해 뭐 4분기, 올해 1분기 다 그 마이너스 성장률로 봤기 때문에, 즉 경기 침체로 봤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 뭐 성공한 사람은, 제가 볼 적에는 미국 주식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2022년 1년을 놓고 보면 거의 없을 것 같고, 2023년에 들어와 가지고도 경기 침체를 본 사람이 한 90%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소수만이 그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지난해 특징은 채권 투자 수익률도 마이너스 15%예요. 뭐 주로 국채 투자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도 결국 국채 투자에서 실패한 거죠. 더군다나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그렇게까지 안 높았거든요. 그런데 올해 2월에 들어와 가지고 3월이 초입니까? 그때 금리가 많이 내렸죠. 많이 올랐네요.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내리죠.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은행 같은 그 은행들까지 뭐 희생이 됐고, 또 그 희생 덕택에 3월 증시가 오히려 그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되고, 하여튼 오늘 가지고 나온 그 주제 목적은 그래요. 여러분들 그 수익률하고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, 여러분 수익률이 만약에 낮았다면, 그 다음에 수익률이 또 높았다면, 또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, 과거 자료죠. 과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위험 관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또 한번 인식도 해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투자는
그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. 지난해 한 해,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종목보다는 그 시경제 지표에 의해서 그 가격이 등락하는 경향이 크거든요. 뭐 나스닥 종목 대부분 그렇잖아요.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빠서 주가 빠진 게 아니고요. 그 시경제 지표가 나빠지니까 고점 대비 뭐 한때 70% 내리고, 엔비디아도 회사는 아주 매력적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점 대비 한 5, 60% 빠지고, 또 9월 이후에는 또 반등폭이 크고, 그러니까 그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죠. 1월부터 9월까지는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대부분 마이너스였고, 또 3분기, 4분기까지 성장률이 좋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죠. 또 그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 덕택에 또 1월부터 3월, 원래 1월부터 3월이죠.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또 돈을 번 사람은 또 돈을 잃은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옆에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지원할 그 여러 개 없습니다만은, 투자를 한 사람은 옆에 잃은 사람한테 따뜻한 점심이라도 함께 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